근데 요즘 보면 이게 홈쇼핑이나 마트 할 거 없이 뭐 키노아, 귀리, 아마란스, 렌틸콩 아주 열풍인데 솔직히 저는 뭐 그게 뭔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주부님들 사이에서는 아주 열풍이고 난리가 났는데 맞아요. 왜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하신 렌틸콩이나 아마란스, 키노아, 귀리 이런 곡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수입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곡류로서의 특징은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는 곡류들은 탄수화물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인기가 되고 있는 이런 곡류들은 상대적으로 전분 함량이 조금 낮아요. 평균 한 6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분 함량이 좀 낮고 단백질 함량은 또 곡류에 비해서 좀 높아요. 한 14% 정도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도 약 6% 정도 해서 불포화 지방산도 상당히 많이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영양학적으로 좋은 그런 영양을 이야기해보자면 미네랄 중에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그리고 철분과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부족한 그런 미네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런 잡곡들을 좀 선풍적으로 좀 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죠. 키노아. 자, 심세나 박사님.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 겁니까? 네, 바로 이게 키노아인데요. 예. 사실 이 키노아는 특히 중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년에게 좋은 영양소들을 굉장히 골고루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쌀과 비교를 하게 되면 단백질은 약 2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칼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데 이 칼륨 같은 경우에는 6배 정도, 그리고 칼슘은 쌀의 7배, 그리고 철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배 가까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중년에 특히 좋은 영양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뼈나 근육을 구성하는 이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좀 들어있어서 또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근육을 좀 튼튼히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년에 염려하는 탈모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우리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박상준 원장님. 그 키노아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건강밥상 1위로 떠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키노아 안에는 이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1위로 떠올랐는데 이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이 밀가루를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에요. 이게 단백질의 일종인데 특히나 이제 외국에 이 글루텐이라는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알러지가 심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화가 안 되고 이 밀가루만 먹으면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이 글루텐 알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 키노아를 먹으면 글루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적어지고요. 한국은 사실 그 서양만큼 이 글루텐에 민감한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제 주변에 있거든요. 밀가루만 먹으면 속이 안 좋다, 소화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또 활용해 보시면 아마 그런 부작용 없이 좀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먹는 겁니까? 네, 키노아로 밥을 하실 때는 일단 백미와 키노아 비율을 약 6대4 혹은 뭐 7대3 정도 비율로 섞으시면 되는데요. 키노아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달이 좀 작고 가볍고 물에 뜨기 때문에 쌀과 함께 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에 살살 씻어서 쌀과 함께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여기에 그 홍합 부추국이 있고요. 표고버섯 채소 볶음을 곁들였는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 키노아 밥하고 가장 이제 궁합이 잘 맞을 거라고 지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2가지 메뉴를 좀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키노아에 조금 사실상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영양소는 비타민 A와 그리고 비타민 사실 B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홍합이 10월부터 12월이 제철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이제 한참 드실 때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홍합에는 사실 비타민 A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함량도 많고 비타민 B군들의 함량이 많은 홍합과 부추 같은 경우에 비타민 C 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곁들이면 그 키노아에 조금 부족된 그런 영양소들을 잘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표고버섯 볶음 같은 경우에는 이 표고버섯에 에리다네닌이라는 성분이 이 콜레스테롤 성분을 좀 제거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혈액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퀴노아에 칼슘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잡곡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철분은 함량에 비해서 사실은 흡수는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퀴노아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을 때 이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그 궁합이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키노아가 이제 몸에 좋은 거는 이제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원래 이런 질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가격이 얼마에 형성돼 있죠? 잘했어요. 나도 궁금했어요. 네, 상당히 사실은 좀 비싸요. 그래서 얼마예요? 보통 키노아가 400g 단위로 했을 때 19,800원. 그래서 사실 그냥 우리가 사 먹는 일반 백미와 비교를 하면 사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저는 그러면 일단 뭐 그냥 백미를 먹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건 대안이 없습니까? 좀 키노아를 대신할 만한 대안이? 네, 그래서 대안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사실은 비싸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망설여지거나 사실 영양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보충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바로 현미하고 조입니다, 이게. 백미, 현미, 조. 네, 그래서 현미와 조와 백미를 이렇게 섞어서 먹게 되면 오히려 키노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효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아까 키노아에 철분과 인이 많이 함유는 되어 있지만 비타민은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조에는 철분, 칼륨, 또 비타민 균형까지 상당히 좋은 그 잡곡이 조이기 때문에 이 조를 좀 넣고, 그리고 현미에는 비타민 B군 그리고 식이섬유 균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미를 좀 섞어서 예. 백미를 한 6, 그리고 현미 2, 조 2, 이 정도 비율로 6대 2대 2 정도 이렇게 해서 드시면 퀴노아 밥보다도 더 좋은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3대 슈퍼 곡물. 두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도 요즘 뜨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는 게 귀리인데요. 귀리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그 슈퍼푸드 중에서 곡물 중에선 유일하게 선정이 된 게 바로 이 귀리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사실 이 귀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귀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의 어떤 작용을 좀 높여줘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 또 변통을 좁게 한다든가 다이어트를 좀 한다든가 이런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또 식물 중에서는 사실 식물성 단백질들은 대부분 필수 아미노산 밸런스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귀리는 상당히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이 필수 아미노산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 뭐 성장기 아이들을 좀 발육 상태를 좋게 한다든가 뭐 회복기 환자들도 소화 흡수를 좀 도와준다든가 이런 데 상당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신동희 원장님. 귀리가 당뇨 예방에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 예방을 위해서라면 저도 저 귀리를 꼭 추천해 드리는데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곡류를 선택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전분 함량이 좀 적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이섬유나 미네랄, 비타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동의보감에 보면 이 귀리를 꼭 약으로 드셔야 될 분들이 또 나오는데요. 특히나 여성분들 중에 자궁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한후에 자궁 수축이 잘 안 되거나 오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분들에게는 이 귀리가 특효약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귀리 밥도 먹어보니까 쫀득쫀득하고 입안에서 톡톡 터지고 구수하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어야 아주 맛있게 지을 수 있나요? 이 귀리밥 같은 경우에는 백미하고 귀리 비율을 그냥 1대1 정도로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미나 이런 그 기타 잡곡들은 좀 물에 충분히 불려야 하지만 귀리는 사실 굳이 물에 불릴 필요 없이 바로 밥을 할 수 있고요. 귀리는 그렇게 많이 그 딱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씹는데도 훨씬 더 편안하고 그만큼 또 소화도 좀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잡곡입니다. 잡곡이 이게 가격이 이게 비싸지 않겠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싸긴 하지만 국내산은 1kg당 11,800원, 그리고 수입산은 1kg당 4,900원. 그래서 귀리 같은 경우에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약 3배 정도가 더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면 네.
이거를 좀 섞어서 대용으로 귀리 대용으로 섞어서 드시면 귀리의 영양만큼 그 이상의 좋은 우리가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귀리에는 약간 철분은 좀 부족해요. 철분은 약간 부족한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잡곡 중에서 녹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녹두나 현미를 적절히 섞어서 쓰신다면 굳이 귀리를 쓰지 않아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잡곡밥을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많은 주부님들의 그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3대 잡곡. 이번에는 아마란스로 가볼게요. 네네. 자, 아마란스가 뭡니까? 네, 아마란스는 애칭이 있어요. 아마란스 애칭이 바로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좋으면 굉장히 좋죠. 신이 내린 선물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영양소 함량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또 효능이 뛰어나서 그런 좋은 애칭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혈당 조절에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혈당 조절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좀 권장할 만한 식품이 바로 아마란스입니다.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잡곡의 어떤 기준이라고 하면 일단 탄수화물 함량이 조금 낮은 게 도움이 될 텐데요. 이 아마란스가 탄수화물 함량은 좀 낮고 단백질 함량은 좀 높고 사실 육류와 거의 버금갈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걸 쌀과 함께 밥을 지어서 먹게 되면 혈당을 좀 조절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아마란스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중에서 칼슘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다른 곡류의 거의 3배 이상 칼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 좋은 식품입니다. 아마란스 밥은 어떻게 짓는 건가요? 네, 이 아마란스도 알갱이가 좀 작기 때문에 따로 따로 쌀과 함께 씻지 마시고 따로 체에 그냥 흐르는 물에 씻어서 쌀과 아마란스의 비율을 약 6대 4 정도 이렇게 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름부터 왠지 고급스러워요, 아마란스. 애칭 자체가 신이 내린 선물인데 설마 신이 싼 선물 줬겠어요? 그거 얼마 정도 합니까?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이 아마란스도 역시 400g 단위에 약 16,800원. 그러니까 사실 쌀에 비싸다. 비하면 상당히 고가의 여덟 그런 배 잡곡이라고 이상 할 수 비싸네.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싸게 먹고 싶은데 좀 대체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네, 여기. 가격도 가격인데 사실은 가격을 떠나서도 이 아마란스의 부족한 영양을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우리의 잡곡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현미하고 팥 그리고 쥐노니콩입니다. 이 현미와 팥과 쥐노니콩을 좀 잘 백미와 섞어서 밥을 하시게 되면 아마란스보다 더 좋은 그 효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팥 같은 경우에는 철분 함량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쥐누니콩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고 항산화 활성들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 현미 같은 경우에 비타민 B군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섞어서 드신다 그러면 사실 거의 완벽한 잡곡밥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 신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는 땅이 주신 선물이네. 우리 땅이에서 네, 그죠?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맞습니다. 좋은 작곡이 많은데도 그 작곡을 갖다가 또 작곡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되는. 예. 정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신토불이 우리의 것이 이렇게 훌륭하군요. 예. 일단 우선은 당연히 쌀은 신토부리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쌀은 상당히 산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입이 되는 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이동을 해오면서 벌레나 곰팡이 같은 것들을 방지해야 되니까 약품으로 훈증 처리를 일단 해야 하고요. 또 소독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맛이나 또 영양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밥 한 공기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밥의 개념을 넘어서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곡물들이 이렇게 열풍을 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기존의 우리 토종 곡물들도 우리가 목적에 맞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을 한다면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그런 영양 균형이 잘 맞는 그런 잡곡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급적 우리나라에서 나는 생산되는 그런 쌀을 이용을 하시는 게 더 권장됩니다. 역시 쌀도 신토불이네요. 네. 자, 심선아 박사님, 이미숙 박사님,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자, 매일매일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외쳐볼까요? 엄지의 제왕!